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월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월가, 찰스 슈왑, 시라델 증권 등 미국 금융계 거물들을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 EDX 마켓이 내년 1월에 공동으로 오픈한다는 소식인데요. 현재는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연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가 FTX의 파산으로 바이낸스 독주 체제가 강화된 상황에 견제구를 날릴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얼어붙은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다가올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EDX 마켓은 미국 기관 투자자를 타깃으로 해서 월가에서 검증된 기술 인프라인 멤버스 증권 거래소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멤버스 증권 거래소는 지난 2019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시타델, 모건 스탠리 등이 합작해서 설립한 증권 거래소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멤버스 증권 거래소에 입증된 기술과 전통 금융시장에서의 얻은 경험,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기관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재미있는 이야기가 최근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와 그리고 바이낸스를 둘러싼 퍼드 아실 겁니다. 해당 퍼드들로 바이낸스도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심이 조장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해당 퍼드에 하나하나 답변을 달면서 바이낸스 고객들이 100% 출금을 한다고 해도 바이낸스는 안전하다면서 해당 퍼드를 반박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가 월가 전통 금융 기업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글로벌 가상자산 벤처 캐피탈 관계자는 월가 전통 금융 기업이 2023년 1월에 FTX를 대신해서 코인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거래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를 퍼뜨렸다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해당 퍼드 이후에 바이낸스에 있는 가상자산 보유량도 FTX 파산 사태 이전으로 돌아왔었다며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인 만큼 미국 거래소였던 FTX의 유동성을 다시 가져오려면 바이낸스를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에 근거를 둔 코인베이스는 건들 수는 없겠고 결국에는 근거지가 아직까지도 모호한 바이낸스가 만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전통 금융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든다는 소식 자체가 호재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테라 루나 사태와 그리고 FTX 파산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상당히 신뢰를 잃게 되었는데요. 월가가 설립한 이런 거래소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와 그리고 유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호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월가의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은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소송의 결과와 맞물려서 리플에게는 호재가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은 사실 미국 전통 금융시장이 바이낸스를 위협하려다 FTX가 잘못 걸려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SEC 게리 겐실러가 결국에는 전통 금융 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파일을 차지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작고 힘없는 곳에 대한 집행을 남발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FTX 사태로 마켓 점유율에 가장 혜택을 본 것은 코인베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비록 현재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월가 전통 금융조차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 이후에 호재 시장을 이미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아마도 2, 3년 이후 가장 호황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내년 1월 기관을 주 타겟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EDX 마켓과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계속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익률이 상당히 마이너스라서 그녀와 반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익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저는 캐시우드의 행보에 분명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코인베이스 주식 320만 달러어치 원화로 약 41억 원 정도 매수를 했었고, 또 이번에는 약 20만 달러 원화로 약 2억 5천 정도 추가 매수했는데요. 이는 결국에 전통 금융시장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고 또 향후를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공동 창업자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500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원화로 약 5조가 넘는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혹한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끄고 떠나가고 있지만 큰손들은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큰손 사이에서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의 판단에 의지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현재 어떤 흐름으로 크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도 좀 더 큰 시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위터에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2023년에 어떻게 끝날 것 같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약 60%가 SEC와 리플 소송이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직접 판결을 향할 것이라는 응답은 약 40%를 차지했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소송 당사자들의 비용 절감,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투자 이익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합의라고 생각하는 희망사항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합의의 조건이 SEC가 리플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전제했을 때라고 한 만큼 소송이 합의에 이를 경우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기대감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소송 결과와 함께 암호화폐 업계가 다시 단단해지는 기반을 만드는 해가 2023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